안녕하십니까. 특종부동산 연구소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29일 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2.50%가 됐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라지만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걱정이 앞섭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는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 집값을 올리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집값 불안을 우려한 속도 조절을 강조한 것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점을 전제로 한 발언이죠. 그런데 하반기에 또 한두 차례 더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속도 조절을 해도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 부동산 시장 안정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와 주택담보대출 증가, 가계부채 폭증이란 연결고리는 우리 경제의 뇌관입니다. 7월부터 스트레스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대출 금액이 다소 감소하기는 하겠지만 수요가 줄지는 의문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사랑이 유별난 면도 있지만 경기 침체 여파로 아파트가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되기 때문이죠. 유동성은 매수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상급지를 제외한 중하급지, 즉 중저가 시장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예측이 현실화되면 서울 전체 시장이 들썩이고 나아가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하나같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외칩니다. 이재명 후보는 시장에 맡기겠다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규제 강화 정책으로 집값 폭등을 이야기한 문재인 정부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내세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나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시장에 내버려 두겠다고는 했지만 부동산 규제를 푸는 것은 민주당의 정당 이념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집권해도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됐던 정책들을 뒤집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는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말해 집 부자들에 대한 세금 폭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등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상급지에 대한 각종 규제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반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 지역과 지방은 다양한 혜택을 주는 차별적인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고 무려 30차례 가까운 정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나왔습니다. 규제 강화의 역설이 진보 정권에서는 깨지지 않는 불멸의 기록처럼 남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드는 것은 나만의 착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